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튜링 테스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식 교수님, 육준혁 교수님, 박선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김현식 박사님께서 튜링 테스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안한 기계 지능 판별 방법입니다. 원래는 모방 게임이라 불렸는데요. 사람 심사위원이 텍스트 대화만으로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1966년 엘리자, 1972년 페리, 2014년 유진 고스트만 등 여러 유명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육준혁 박사님,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한 기술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시도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는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유진 구스트만의 경우 당시의 하드웨어 성능 한계로 인해 단순한 패턴 매칭과 사전 정의된 응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육준혁 박사님, 튜링이 제안한 당시의 전자공학 기술 수준에서 이런 테스트를 위한 하드웨어 구현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까요? 튜링이 테스트를 제안했던 시기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진공관을 사용했고 메모리나 연산 능력도 현저히 낮았죠. 사실상 튜링 테스트는 그때의 하드웨어로는 실질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개념적인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을 논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GPU나 TPU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대규모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는 양자 컴퓨팅이나 뉴로모픽 칩의 발전으로 더욱 혁신적인 AI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드웨어적 한계가 컸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AI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나 학습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AI 시스템을 학습시킬 만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도 없었고, 있다고 해도 저장하거나 처리할 컴퓨터 성능이 부족했죠. 따라서 튜링 테스트를 위한 인간다운 대화 능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죠. 과거에는 개념적 의미가 더 컸다면 현재의 AI 기술 수준에서 튜링 테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현재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텍스트 대화만으로는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능을 의미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패턴 인식과 그럴듯한 응답 생성 능력이지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흥미롭네요. 육준혁 박사님은 현재의 하드웨어 발전이 튜링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GPU나 TPU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발전 덕에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복잡한 AI 시스템이 가능해졌고, 튜링 테스트의 대화 능력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드웨어 없이는 현재의 AI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드웨어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의 역할도 매우 커졌습니다. 웹크롤링 등으로 수집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학습시키면서 인간의 언어 패턴을 모방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편향이나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튜링 테스트 통과를 어렵게 하거나 통과하더라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생성형 언어 모델로 실시한 튜링 테스트의 현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나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의 한계를 고려할 때 미래의 AI는 튜링 테스트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대체할 새로운 지능 판별 방법이 나올까요? 현재의 한계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래에는 튜링 테스트가 AI의 궁극적인 목표나 지능의 기준으로서는 의미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AI일 테니까요. 대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일반 인공지능의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테스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물리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과학 가설을 세우는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미래의 하드웨어는 신경망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뉴로모픽 칩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는 기존 AI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처럼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필요해질 수도 있죠. 미래에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제 세계의 다양한 상호작용, 감정, 윤리적 판단 같은 데이터를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제하고 편향 없이 학습시킬지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인 XAI가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대화 능력을 넘어선 AI의 이해력과 설명력을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테스트 방법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튜링 테스트는 AI 연구의 초기 단계, 지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훌륭한 질문이었지만 AI가 발전하면서 그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분 모두 튜링 테스트가 과거의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미래 AI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튜링 테스트는 AI의 가능성을 제시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새로운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함께 발전해야죠. 데이터와 평가 방법론이 미래 AI의 신뢰성과 진정한 능력을 판가름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튜링 테스트가 AI 연구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현재의 한계,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토론이었습니다. 세 분 전문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